저희 한국경제TV가 오늘과 내일 코스닥 시장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 센터장과 그리고 본부장들의 하반기 코스닥 시장 전망 그리고 유망 섹터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마영 캐스터가 설문조사 내용 정리를 해드립니다. 벌써 2023년의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경제TV에서는 주요 증권사 10곳의 센터장과 본부장에게 하반기 변수와 유망 섹터, 그리고 코스닥 전략에 대해서 폭넓게 물었습니다. 과연 2023 하반기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반기 증시의 호재는 무엇일까입니다. 어떤 답변 나왔는지 지금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많이 언급한 호재는 미국의 긴축 종료입니다. 무려 10분 중 7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실적 개선이 뒤를 이었고요. 상반기에 부진했던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과 중국 부양책 효과의 기대를 언급한 건 각각 4분입니다.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 수출이 회복되면서 원화가 강세를 띠고 이로 인해 외국인이 유입될 거라고 보는 답변도 3분입니다. 이 밖에 AI 같은 신기술 공개로 인한 투자 확대 이슈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고요. 미중 갈등이 완화될 거란 예측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IPO 시행세 측 개정을 호재로 보는 답변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호재 중 하나인 실적 개선에 대한 의견 확인해 봅니다. 김영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상반기에 실적 저점을 통과했다며 하반기를 기대하고 가시적 모멘텀이 개선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현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가 12개월 선행 EPS, 즉 주당 순이익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좋은 재료로 봤고요.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기업이익이 올해 110조 원에서 내년엔 190조 원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죠. 반도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반도체 감산으로 재고가 최악을 지날 거라고 전망했고, 유정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수요 확대로 반도체 소부장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가 힘을 내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IPO 시행세 측 개정에도 주목했습니다. 기존엔 신규 상장 당일에 한해서 공모가 기준 63%에서 260%로 거래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시초가 선정 없이 공모가의 60%에서 400%로 확대되면서 일명 따따블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수급 유입이나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반기 증시의 호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떤 악재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큰 악재로는 증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보입니다. 무려 6분이나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고금리 지속을 뽑았고요. 그 뒤에는 인플레이션이 자리했는데 현재 물가 상승이 경기와 기업이익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3분이 악재로 꼽았습니다. 그 밖에는 미중 관계 개선이 악재라는데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 요즘 부동산 시장 역전세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경기 위축과 투자 유동성의 경색에 대해 2분이 짚어주셨습니다. 또 고금리로 인한 은행권 부실과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까지 하반기 증시 악재 살펴봤습니다. 악재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밸류에이션입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ER이 13배 내외였고 이로 인해 저가 매력이 있었던 국내 증시의 매력이 희석됐다는 의견입니다. 신중호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선반영이 됐다면서 한국 수출이 역성장 수준인데도 순자산 대비 주가 비율 PBR은 이미 1.0배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의 고금리 지속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 중순 이후로까지 넘어간다면 증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고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4,500억 달러 규모인데 대출 재연장 불발 시 경제에 타격이 있을 거란 답변을 달았습니다. 세 번째 악재, 지정학적 리스크 살펴보겠습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1월에 대만 총통 선거 전후에 금융시장이 가장 취약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우크라이나가 공식 가입 절차 없이 신속하게 나토에 가입하게 될 가능성에 러시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고요. 한국과 대만 등 인접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들에게서 수급 이탈이 이뤄질 게 우려된다면서 김지산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정적인 의견을 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 완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2차 전지 등의 산업이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2차 전지 강자 중국과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거라고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우려했습니다. 오태동 NH투자증권센터장은 최근 CATL과 포드가 미국에 진출하기로 발표하면서 이로 인해 배터리 소재 경쟁이 심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가 하반기를 앞두고 주요 증권사 리서치센터들과 본부장 설문을 통해 호재와 악재 변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일 2부에서는 유막 섹터와 코스닥 전략에 대해 조사한 내용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